안녕하세요. 오늘 PM 세미나에서 시장의 변화를 잇는 PM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강민주라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조직 구조와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PM의 역할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제가 어떻게 PM이 되었는지, 그리고 저를 이끄는 생각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좌우명은 일이관지. 겉으로 보이는 복잡해 보이는 세상도 결국 하나의 근본 원리로 이어져 있다는 의미인데요. 저 역시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싶어 과학고와 공대를 거쳐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하나의 목표, 즉 프로젝트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 제게 깊은 울림을 준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he Dot, 모든 점을 연결하라는 문장입니다. 이 관지가 복잡한 이치를 하나로 꿰뚫는다면 Connecting the Dots은 흩어진 경험과 지식을 모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들을 모아 하나의 궤적으로 이어내고 그것을 다시 하나의 진리로 꿰뚫어내는 역량. 그것이 바로 PM에게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작년에 한국 프로젝트 경영협회를 만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분도 자신을 확장시킬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시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지금 그 이유를 먼저 함께 생각해 볼까요? 먼저 왼쪽 위에 보이는 썸네일은 복잡한 과학과 사회를 쉽게 소개해주는 쿠르크 게닥트라는 2,500만 유튜버인데 한국은 끝났다라는 태극기가 흘러내리는 도발적인 영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불용화로 사회가 붕괴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표 시사 유튜버 슈카월드의 단골 주제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유례없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저성장으로 이끌어 이는 우리 기업과 조직에게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의 변화를 논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과거의 선진국을 따라가기 바빴던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계의 경제와 기술을 이끄는 선진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이상 저렴한 인건비와 대량 생산으로 경쟁하는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현재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초고도화된 기술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 기술의 정점을 AI 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이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AI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AI 에이전트,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수만 건의 고객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AI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과거의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에이전틱 AI,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복잡한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입니다. 이는 과거의 PM의 핵심 업무였던 기획과 전략 수립의 영역까지 AI가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AI 기술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AI가 내놓은 답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닌 AI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존의 경직된 조직 구조로는 민첩한 대응이 어렵기에 우리는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AI를 통해 퍼스트 모버로 진입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위해 과거의 한국 성장 전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도상국에 위치해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장은 끊임없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기업들은 이미 성공을 거둔 선진국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빠르게 모방하고 개선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조직 구조는 바로 과제 조직입니다. 과제 조직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높은 효율성. 특정 과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한 팀으로 묶여 있어 의사결정이 빠르고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용이합니다. 두 번째, 신속한 실행.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 명확한 책임 소재. 프로젝트의 성패가 팀의 전체 책임으로 귀결되므로 구성원들의 몰입도가 높습니다. 이처럼 과제 조직은 성장이 급격한 시기에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한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는 과제 조직이 가장 효과적인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960년대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내수 시장이 확장되었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 중심의 성장을 이뤄내어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자동차 산업, 조선업, 전자산업을 비롯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AI가 이미 단순한 따라하기로 순식간에 해내는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만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지금의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과제 조직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추락해야 될 구조였지만 이 영광의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기술 전문성 개발의 한계입니다. 과제 조직은 특정 프로젝트 목표를 최단 기간에 달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기술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팀원이 특정 프로젝트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이 있긴 후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다음 프로젝트에서 그 기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프로젝트로 그 기술이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전문성 성장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조직 전체의 기술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 간 단절과 비효율성, 즉 사일로 현상입니다. 각 팀별로 각기 다른 과제의 성공만을 위해 달리다 보니 각 프로젝트 팀이 마치 독립된 섬처럼 운영되면서 서로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지 않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이는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결국 과제 조직은 이미 정해진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는 효과적이지만 여러 부서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는 퍼스트 무버 전략에는 취약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성공을 되짚는 것을 넘어 현재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과거에 빛을 발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전체로 인한 내수 시장 축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무한 경쟁의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블루오션을 찾아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과제 조직은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경쟁하는 데 강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취약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풍부한 노동력 기반의 제조업 시대였다면 이제는 초고도화 기술 기반의 산업 시대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AI, 자율주행 등 복잡한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여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한 가지 기술이나 한 부서의 역량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단일 과제에 매몰된 조직은 새로운 시대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좌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유연성과 협업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조직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해드릴 매트리스 조직입니다. 매트리스 조직은 기능 부서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팀을 구성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마치 격자 무늬처럼 기능 부서와 프로젝트 팀이 서로 교차하며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매트릭스 조직은 과거의 프로젝트 조직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며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첫 번째로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팀원들이 소속된 기능 부서와 프로젝트 팀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유연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사일로 현상을 극복하고 조직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면 한 팀의 핵심 개발자가 여러 프로젝트에 동시에 참여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팀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성과 협업 시너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과제 조직은 우리 팀 내부의 협업에 강하지 다른 팀과는 단절되는 폐쇄형 협업에 그칩니다. 하지만 매트리스 조직은 팀원들은 프로젝트 팀 내의 협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능 부서를 통해 다른 전문가들과 지식 교류를 하며 개방형 협업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과 기술 프로젝트를 접목시켜 혁신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조직은 빠른 실행을 넘어 창조적 혁신이 필요한 시대에 가장 적합한 조직 모델입니다. 두 조직의 장단점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 조직과 매트리스 조직은 각 상황에 맞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고성장의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엔 신속한 의사결정력과 강력한 응징력을 바탕으로 한 과제 조직이 적합했으나 성장이 성숙되었고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금은 매트리스 조직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과제 조직에서 매트릭스 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리더십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위 레벨에서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PM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 조직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빠른 대응을 위한 세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제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였습니다. 매트리스 조직이 이 강점을 잃지 않으려면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명확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긴급 사항 발생 시 2시간 내 의사결정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협업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지원할 PMO,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PMO는 매트리스 조직이 직면하는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가지 역할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표준화 관리자. PMO는 매트릭스 조직 내 여러 프로젝트가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표준을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모든 팀이 동일한 템플릿, 도구, 보고 체계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전반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다음으로 변화 관리자. 매트리스 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의 혼란과 저항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PMO는 새로운 업무 방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조직 전체가 새로운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권한 조정자. 매트리스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인 PM과 기능 부서장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입니다. PMO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을 조율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원활한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관리자. 각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는 역할입니다. PMO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성공 사례나 실패 원인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음 프로젝트에서의 이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지식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PM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PM의 역할도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앞서 매트릭스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PMO와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은 결국 PM의 역할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과제 조직에서 PM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당 역량은 해당 과제에 대한 깊은 도메인 지식이었습니다. PM은 과제 전문가로서 팀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는 보스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 조직에서의 PM은 보스보다는 리더에 가깝습니다. PM은 팀원과 기능 부서장 사이의 이중 보고 체계에서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 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관리 환경에서 PM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프로젝트 관리 기법과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로 변화합니다. PM은 이제 무엇을 만들지를 넘어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PM은 일의 전문가를 넘어서 일하는 방식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리더십의 진화가 바로 AI 시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성공을 이끈 과제 조직의 한계와 미래를 위한 대안인 매트릭스 조직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왜 지금 AI 시대에 매트릭스 조직이 필수적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도와주는 개발 툴인 플로우와이즈라는 툴의 소개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AI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나아가 직접 워크플로우에 접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앞으로 우리의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 처리하며 압도적인 효율로 선물을 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일정 관리 등 과거에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들였던 과정들을 순식간에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AI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고 실행하는 도구일 뿐 스스로 복합적인 문제를 정의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분간 AI 에이전트와 사람과의 협업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AI 에이전트가 확보해준 이 효율은 곧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되어 우리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절약한 시간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바로 이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입니다. AI가 단순 업무를 대신하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팀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식을 융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혁신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최적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에 맞춰 일을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조율하여 혁신을 이끌어내는 매트릭스 조직의 중요성과 그 중심에 있는 PM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나아가 매트릭스 조직은 에이전틱 AI로 이어지는 기술 혁신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AI의 에이전트가 단일 작업을 대신하는 단계에서 매트릭스 조직은 인간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융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훈련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의 에이전틱 AI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할 때 AI가 내놓은 답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AI가 내놓은 답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AI와 함께 더 나은 다음 단계로 구상할 것인가 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AI와 함께 혁신을 만들어갈 새로운 연결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제 PM은 AI와 협력하여 사람과 사람을 잇는 혁신의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